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펠리즈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자발적으로 대량 리콜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그룹주 현대글로비스가 정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뉴스 찾아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현대차가 밝혔습니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지분을 20%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몸집 키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오는데 네. 현대글로비스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들어가야 될지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일단 중고차 시장이 다시 열린다. 이게 네. 현대차의 호재일까요? 호재라고 봤는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러다가 이제 중고폰 시장도 삼성전자가 뛰어드는데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블랙마켓이라고 그러죠. 네. 정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 관련된 딜러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교통 정리가 돼간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일단 이번에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수익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 찬성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약간 불안감이 조금 더 가세된 게 아닐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닐까 싶고요.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죠. 지금 네. 현재 1,150원도 깨지는 환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파른 환율의 하락이 워낙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입장 쪽에서 그지 달갑진 않다라는 쪽에서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나 앞으로 이어질 실적 동향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18만 원대 밑에서 조정권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현대차는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쪽에 불확실성 여러 가지 흐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집중할 건 그냥 현대차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늘 그간 자동차 쪽에 대한 그 시선은 긍정적이셨어요. 현대차 지금도 좋다. 네. 18만 원 아래에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현대글로비스는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LG화학 이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거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네.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말 잘 나왔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화제가 좀 되고 있는 9천억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근데 앞서 봤던 현대차에 리콜된 그 코나에 탑재된 배터리 셀이 LG화학 거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예상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오늘 출회되고 있거든요. 네. LG화학 지금 들어갈 타이밍일까요? 네, LG화학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배터리 화제가 났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리콜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리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소식들이 LG화학, 현대차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관련된 얘기를 빨리 이슈화시켜서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에서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죠. 네. 이쪽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하지만 이제 요즘 최근에 실적 발표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좋게 발표돼도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옵니다. 그만큼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LG화학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 발표 뒤에 나오는 적어도 한 며칠 정도, 한 3, 4일 정도는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커가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하락세 부분, 약한
한 65만 원대 안쪽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또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주주 달래기를 얼만큼 잘하느냐. 네. 또 이제 주주총회가 월말쯤 있죠.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처럼 파란불 떴을 때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은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차익 매물 며칠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65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오늘 SK가스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액화 수소 사업에 들어가겠다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아무래도 LPG 10년 정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펼칠 때가 됐다. 그 사업으로는 수소 사업이 된 건데 SK가스도 많이 올랐어요. 한 6거래일 연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진입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격적이시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수소 관련된 쪽의 추출 방식을 네. 따져봤을 때 가장 또 많이 이어지는 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가 진짜 탄소 제로, 그러니까 즉 친환경이냐라고 얘기가 많을 정도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대세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는 SK가스가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부생수소, 즉 물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쪽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좀 천연 수소 쪽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또 SK가스 입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이쪽이 대세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SK가스가 충전소를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충전소를 이제 수소 충전소 쪽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LNG, LPG보다는 조금 더 어떤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좀 예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도 높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SK가스 그동안 받았던 저평가 흐름들이 오히려 있던 이런 신사업 기대감과 함께 바뀔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2%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들어가도 좋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